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네 목줄 쥐고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못 견디고. 젊은 인력들에 대해서 투자를 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들은 능력직을 선호하거나 능력을 줘버리는. 부품으로 쓰이는 거는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가 첫 직장에 입사를 하고 나면 얼마 만에 보통 평균적으로 그만둘 것 같습니까? 저희 때는 평생 직장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빨리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1년 반 만에 이제 그만두는데 졸업을 하고 그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가 한 10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취직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사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복면 제보자는요,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그만둔 20대 청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취업하는데 한 3년 걸렸죠. 8개월 채우고 그만뒀어요. 퇴근해도 퇴근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카톡이 계속 와요. 답장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다 가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니,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성과급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상사들은 솔직히 일도 안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시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뒀다니까 주변 선배나 부모님들은 너 미쳤냐면서 저한테 끈기가 없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젊은 세대가 퇴사를 빨리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인력들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큼 덜 하게 됩니다. MZ세대들이 커리어를 축적하거나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들은 이렇게 필요한 인력들을 해외 인력이나 다른 회사에 아예 공역을 줘버리는, 어찌 보면 회사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구조 자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취업을 해서 한 1년 약간 지나면 그만두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직 문화죠. 굉장히 많은 회사에 꼰대들이 많고요. 네. 수직적인 조직 문화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위쪽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거나 하는 상황이니까 시키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권력거리라는 거죠. 권력거리가 길면 굉장히 조금 수직적이라는 거죠. 조사를 보면 전 세계 평균치보다 좀 많이 높게 나오는 60점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권력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는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점원 혹은 종업원이 나랑은 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왕도 똑같이 줄 서서 똑같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장 나오라 그래 혹은 뭐 여기 책임자 어딨어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전 세대는 오히려 권력거리를 그냥 인정하고 살면 막 승진도 되고 하니까 아유 뭐 조직은 이런 거야. 나도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자리가 권위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리를 주면서 역할을 같이 준 거죠. 역할이 아니라 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그게 권위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제 MZ세대가 불편함, 부당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근을 할래 안 할래? 네가 야근을 하면 성과가 따라온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 진급 심사를 할 때 출근 명부를 가져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 언제쯤 뭐 퇴근을 하는지. 야근을 하지 않으면 뭐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었고요. 굳이 뭐 내가 월라벨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목매일 필요 있냐. 누구를 위한 성과냐는 겁니다. 본인의 발전을 위한 성과라면 제가 보기에는 세대와 무관하게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회사가 성장하면 너도 같이 성장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회사가 성장한다고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부품이 아니라 중요한 구성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도 연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두 수평적으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자. 수평 문화를 이제 추구하겠다면서 다 방업 문을 다 없애버리고 막 영어 이름 부르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착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그 자율성은 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지시를 받고 지시 받은 대로 수행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이 무엇이냐가 궁금한 거죠. 그래야 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그냥 좁은 사회였습니다. 지금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는 펜팔하던 세대입니다. 외국에 누군가와 알려면 편지를 써야 됐던 세대였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있든 그게 뭐 중요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거리와 다르다고 해서 지각된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전 세대가 지각하는 사회의 모습하고요. 현재 20, 30대가 지각하는 사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지각된 거리가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지금은 지각된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든 할 수는 있어요. 지난해 초 이유정 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체력이 짱짱할 때 최대한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소득 상위 1% 유튜버 1인당 1년에 평균 7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바꿔보면 그렇게 다양한 경험하면서 자기 적성 찾아나가는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딘멜이라는 사람이 개인 법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회가 보면 겉으로는 자유롭게 우리가 뭐 멋을 꾸밀 수 있고 다 개성이 있다 그러지만 저처럼 머리 안 깎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사람을 머리를 가지고 뭐 판단하고 뭐 옷을 이상하게 입었네 뭐 발목이 보이네 뭐 저는 이 머리가 내 개인 법칙이죠. 개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많이 여기고 살아가는데 MZ세대는 경쟁도 힘들고 취업도 어렵게 하지만 일터에서 정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자꾸 들러나는 그런다는 건 해서 큰 손실이고 하니까 또 1년간 육성하는데 얼마가 드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내 평균이 한 2억 정도를 보더라고요. 저는 나가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는 걸 보면 쟤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저렇게 뛰쳐나가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나 여기 그냥 머무르고 있구나.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들거든요. 심하게 가면 이제 좌절감이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불안감이고요. 불안감이 세면 일 못해요. 이제 그러면 기업 조직 내에서 이런 퇴사를 약간 위기로 인식을 하고 해결책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 개개인이 성장하는 게 우리 회사에 더 중요하다고 교육 모토를 바꾼 회사들이 이미 되게 많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니까 회사에 더 오래 버티게 해주는 거죠. 자, 사적인 처방전 교수님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이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사회적 고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스브스 프리미엄 복면 제보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